김명시 24번째 293페이지. 김명시의 삶이 신명과 열정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빼앗긴 조국을 되찾겠다는 신념과 의지가 없었다면 수심도 알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이다. 옥중에서 고문으로 아이를 잃고 7년의 옥살이를 마치고도 중국으로 탈출하여 총을 잡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역사는 패배했을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김명시는 승리했다. 이렇게 김명시의 삶은 영웅 서사의 비극을 다 가지고 있다. 그의 삶을 추적하며 나 역시 김명시처럼 혼자 눈물겨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산 창동 불종거리에는 형무소 여터가 있다. 걸으면 김명시 생각까지 300보를 넘지 않았다. 그 앞을 지나노라면 3.1운동 당시 9살 김형 윤의 손을 꼭 잡고 4살 여동생을 업고 울며 불며 어머니와 오빠를 찾으러 다녔을 12살 김명시가 아른거린다. 생가터가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 무대에 서면 16살 김명시가 보인다. 학적부에 기록된 김명시 신체 사이즈와 비슷한 일본군 소녀상이 그것이다. 이 작고 가녀린 몸으로 모스크바로, 상해로, 만주로 넘나들었구나 싶어 그 소녀상을 어루만지며 눈길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러나 창동 불종거리는 항쟁의 거리다. 3.15이고 부마민주 항쟁, 6월 항쟁. 시위대열은 어김없이 그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김명시 일가와 동지를 학살한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신호탄은 김명시 집 앞에서 시작되었다. 김명시 집 바로 앞 3.15이거 발원지 기념관이 그 역사를 입증한다. 이승만 동상이 곳곳에 들어서고 이승만 기념관이 400억을 들여 지어질라도 3.15이거는 국민이 이승만을 심판했던 역사다. (1923년 5월 1일) 최초의 노동절 기념식이 마산 창동에서 열렸다. 기념식을 마치고 마산 노농동회 간부들과 회원들이 창동 거리를 징을치고 꽹과리를 울리며 행진했다. 나는 그 기록을 보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행진했을 16살 김명시를 상상했다. 그 행사에 김명시가 참석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 그러나 오빠와 선생님이 준비한 행사에 김명시가 빠졌을 리 없다. 그 정도 활동력이 있어야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것이다. 1925년 경성지방검사부가 작성한 18세 김명시 직업은 직공이었다. 직공, 즉 노동자 출신이 혁명운동가가 되었다. 김명시는 1932년 국내로 잠입해 인천 성냥 공장의 파업을 지도하다 구속되었다. 1946년 5월 1일 해방 후 첫 노동절 기념식이 열린 동대문 운동장에는 20만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39살 김명시가 부녀 총동맹 대표로 초청되어 연설했다. 골수에 밴 김명시의 소원은 농민 근로대중의 심고를 들어 남들처럼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시의 피 맺힌 절규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다. 이 책에서는 일찍이 소련과 중국을 넘나든 국제주의자이자 항일 무장투쟁 전사였으며 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 80만 명문을 자랑했던 부녀 총동맹 간부로서 맹활약한 여성운동가
김명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는 물론 독립운동가를 통틀어 이렇게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것은 김명씨가 독보적이다. 조직, 선전, 선동에도 탁월했던 그의 면모도 볼 수 있다. (1945년 12월 13일) 김명씨는 독립동맹 간부들과 의용군 대원 100여 명과 함께 기차를 타고 안동을 거쳐 평양역에 도착하였다. 182페이지. 여기 김명씨 가계도 부록사 391페이지. 이거는 친가 쪽 김우범 1879, 1947. 김군준 1849, 1893 제법 큰 객주를 운영. 이건 뭐야? 형제란 뜻인가? 김우범이 할머니면 할아버지인가 할머니인가? 김귀봉 일남, 김형엽 보도연맹으로 살해된 김형석 사남, 김영도 1929년부터 2020년 김영선에 대해 증언. 김귀봉은 김복규 장남, 김남룡 친가쪽 장손 취업 제한받음. 김형엽 보도연맹으로 살해됐는데 김동규 보도연맹으로 살해됨. 똑같이? 김영석 사남, 김형님 아버지가 김명씨 고모 이야기함. 김영도 1929부터 2020년대까지 김영선에 대해 증언. 김미라, 미경, 수경, 거제도 거주, 희망연대 전화. (293페이지) 24번째. 24년 10월 11일 금요일 김명씨를 본 적이 있는 친사촌과 외사촌은 1949년 김명씨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다. 고 김영도 씨는 누나의 성격으로 볼 때 결코 자살할 뿐이 아니다며 자살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김재도 씨는 아버님 김명씨 외사촌은 어디선가 경찰에 체포되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누님은 외정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다. 해방 후 친일경찰에 잡힌 것을 비판해 자살했을까라며 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한 적은 있다. 그러나 자살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다. 고문을 받아 죽었을 수도 있지 않나? 그 시대는 그랬지 않나? 라고 했다. 김명씨의 오촌 조카인 김향임 씨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해준 희망연대에 고맙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명씨 고모 이야기를 자주 했다. 사촌 집안이 독립운동하다 감옥 소유도 갔다는 말도 자주 들었다고 했다. 친가 장손인 김남룡 씨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웠다. 한때 해외로 취업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친가나 외가 모두 한결같이 가지고 있던 자료나 사진마저 없앴다고 했다. 독립운동한 친족을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았고 일가 전체를 불운시하고 불이익 주던 시대를 살아야 했다. 김명씨의 아버지 김성범과 어머니 김인석은 1900년 전후로 결혼했다.
친족과 외족의 만남은 그 혼사 이래 120년 만이었다. 친사촌 김영도 씨와 외사촌 김제두 씨는 서로를 얼싸안았다. 친사촌 김형도, 친사촌 김형도, 친사촌 외사촌 김제두. 하늘에 있는 누나도 자신을 잊지 않는 양가 식구들의 만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했다. 294페이지. 친족들이 기억하는 김명씨 일가. 외사촌 동생 김제두 씨는 외사촌 동생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학교에 다녀오니 명씨 누나가 운동화를 사왔다고 기억했다. 1939년 신의주 형무소에서 졸업해 중국으로 떠나기 전 외삼촌을 뵈러 왔을 때였던 듯 하다. 1932년생 김제두 씨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와 다름없는 외삼촌 집에 오면서 사촌 동생의 운동화를 사온 것이다. 명씨 누나는 해방 후 만난 김제두 씨에게 서울로 데려가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독립운동하느라 해외로 망명하고 감옥에 갇힌 조카들 대신 어머니 장례식과 제사까지 도맡은 외삼촌에게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러나 끝내 외사촌 동생과의 약속은 지킬 수 없었다. 김제두 씨는 형님 김형윤, 김명씨 남동생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인물 좋은 진해 출신 형수님 김형윤의 처와 일남이니를 두고 살던 오동동 집도 기억했다. 김형윤의 큰딸은 진해 외가에 다녀오다 배가 침몰해 죽었다. 김제두 씨의 아버지 외삼촌은 너무도 안타까워 조카 며느리인 김형윤 처에게 위로를 건넸다. 김형윤의 처는 아버님 죽고 사는 것은 다 운명이겠지요. 어쩌겠습니까? 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김제두 씨의 아버지는 활동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다르긴 다르다며 조카 며느리의 담대함을 칭찬했다. 김제두 씨 증언으로 볼 때 김형윤의 부인도 활동가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을 몇 달 앞두고 김형윤이 외숙모에게 노란 장롱을 맡기고 이사간 후 소식이 끊어졌다. 곧 와서 찾아가겠다고 해서 외숙모는 꽤 오랫동안 그 장롱을 보관했다. 그러나 주인은 끝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김제두 씨는 형님 가족마저 사라지자 고모인 김명씨 어머니의 제사를 한참 동안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제두 씨 부인이 쓰러지면서 그 제사도 더 이상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 295페이지. 김명씨 외사촌 동생 김제두 씨와 희망연대 이춘 작가. 김명씨 외사촌 동생 김제두 씨와 희망연대 이춘 작가. 친사촌 동생인 고 김형도 1929년부터 2020년 씨는 친족 중 최고령이었다. 자신이 직접 누나 김명씨를 만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많았다. 형선 형님은 변장에 능했고 소리 소문 없이 잠시 밤에 다녀갈 정도로 신출귀몰했습니다. 성정이 대범하여 일본 순사들이 불심 검문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차에서 일본 순사와 마주치면
자신이 먼저 보따리를 풀어헤쳐 일본 순사들의 경계심을 풀었다더군요. 보는 사람이 능청스럽다 할 정도로 빠져나와 형님의 나이만큼 체포 유기를 모면했다고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김영사는 평상시 말이 없다고도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면 눈에서 불이 이글거릴 정도로 열변을 토했는데 그 눈이 무서웠다고 한다. 90의 나이로 사촌형을 이야기하는 김영도 씨 눈에서도 뜨거움이 느껴졌다. 그만큼 오랫동안 숨겨온 친족의 독립운동 내역을 이렇게나마 밝힐 수 있어서 감격스러워했다. 해방 후에 마산 사람들이 명시 누나 보고 김명시 장군 만세라고 외쳤어요. 당시 16살이었던 김영도는 사람들 틈에 끼어 스치듯 지나간 명시 누나와의 짧은 만남을 여전히 자랑스레 간직했다. 297페이지 국가보훈처의 성에도 영혼도 없는 답변. 희망연대 상임대표 백남해는 2021년 7월 국가보훈처 처장 황기철에 김명시 포상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6. 297페이지 6에 대한 해석. 2021년 7월 7일 김명시 장군 독립유공자 포상재심 요청서와 독립유공 포상신청서 그리고 새로운 소명자료인 조선노동당 대회 자료집 국토통일원을 함께 국가보훈처에 보냈다. 1차 심사 탈락 후 1년 7개월 동안 포상제외 결정 사유를 분석하고 보완하거나 반박해 다시 작업한 것이다. 당시 김명시 사망을 다룬 신문 보도와는 달리 김명시는 북로당 정치위원이 아니었다. 1988년 국토통일원에서 발간한 북조선 노동당 창립대회 자료집에 의하면 북로당에는 정치위원이라는 직책이 없었다. 심지어 1, 2차 대회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명단 어디에도 김명시 이름 석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북의 정권 수립에 대한 기여도는 북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능은 북한 정부 수립에 공훈이 인정된 사람들의 공립묘지다. 해방 직후 남쪽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 생을 마감한 활동가들도 여럿 모셔져 있다. 하지만 김명시를 비롯한 삼남매의 묘는 거기도 없었다. 당시 김명시 사망에 책임있는 관계 당국은 북로당 정치위원이라는 직책으로 북한 쪽 거물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북의 지령을 받아서 숨길 것이 많아 자살했다는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직책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훈처가 제시한 사망 경위의 불분명이란 사유도 부당하고 불합리했다. 김명시는 1949년 9월 3일에 체포되어 10월 10일 부평경찰서에서 사망했다. 경위의 정보는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했다. 체포 사유, 고문의 여부, 시신의 처리 방법, 인수자, 무덤 위치에 대해서는 정보기관만이 알 수 있었다. 재심을 준비하는 1년 7개월 동안 국가기관 어딘가에 남아있을 법한 김명시 관련 자료를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김명시의 활동 동선을 따라 경기도 경찰청에까지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자료 없음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이러한 희망연대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8월 회신을 통해 심사 보류를 통지했다. 보훈처는 2019년 김명시 선생에 대한 공적 심사에서 1925년 8월 경남 마산에서 고려공산당 청년회에 가입하여 1928년 6월 동방 피아박 민족 반제대 동맹을 조직하는 등의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되나 광복 이후 남한으로 귀국한 뒤
1949년 사망시까지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망 경위 등 광복 후 행적 불분명의 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포상되지 못한 사유는 문장만 길었지 1차 때와 똑같은 단 13자였다. 재심도 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관료주의에 김영만은 희망연대를 대표해서 격렬히 항의했다. 심지어 보훈처는 1차 심사 때 벌써 김명씨가 북로당 정치위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희망연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1년 넘게 자료를 찾아 헤맸다. 희망연대는 국가보훈처의 성의도 영혼도 없는 답변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훈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과연 심사위원들이 우리가 재심 신청 때 냈던 자료를 1차 심사에서 검토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299페이지 국가보훈처와의 간담회 그림 2021년 11월 18일 김명씨 친족과 국가보훈처 학예연구사들의 만남. 언론은 김명씨 장군의 서훈재심 신청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었다. 국가보훈처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되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김명씨 장군 포상 신청단체가 보훈처 신뢰 무너졌다고 한 까닭이다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국판으로 보도하면서 보훈처의 입장은 더욱 옹색해졌다. 보훈처는 성의를 보여야 했다. 마침내 2021년 11월 8일 소속 학예사들을 마산에 내려보내 희망연대 사무실에서 김명씨 후손과 면담했다. 후손들은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털어놓았다. 독립운동을 그것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했던 사실은 분명하지 않느냐. 국가에서 체포하고 경찰서에서 사망했다면 국가에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친족들조차 연좌제로 평생 억울하게 살았다.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아야 한다. 김명씨 오빠 김영선, 남동생 김영윤도 독립운동을 했지만 아직 아무도 정부로부터 서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통한 사연도 토로하며 한 목소리로 김명씨 독립서운을 요구했다. 김명씨 독립 공적이 뚜렷하다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사망 경위와 해방 후 행적을 알 수 있는가? 국가가 체포하고 경찰서에서 죽고 내무부 장관이 사망을 발표했음에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독립 유공자에 대해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김명씨 장군 서훈 초서가 확정되고 난 뒤 친족들과 희망연대 회원들 보훈처 학예사들은 해방공관의 자료가 문서로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왔다. 3.1절, 광복절, 순국선열 기념일에 맞춰 공적 심사를 하는데 얘는 광복절 전에 김명씨 장군에 대한 공적 재심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친족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직접 들은 국가보훈처 담당자들은 다시 심사하겠다고 약속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301페이지 장군이 돌아왔다. 친족들과 희망연대는 가슴 졸이며 서운 소식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8월 12일 국가보훈처로부터 감격스러운 통지를 받았다. 김명씨 장군이 돌아가신 지 73년 만에 명예롭게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 2번 탈락하고 3번째 재심을 통해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라 언론도 크게 주목했다. 국가보훈처는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포장 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일제히 국권 침탈에 항거하여 민족 자본의 가치를 높이 세우신 김명시 선생의 독립운동 위협을 기리어 애국장에 포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은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귀감으로써 호세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명시 선생은 1931년 상해 한인반제동맹을 조직했고 이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외사촌 김필두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절대로 명시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명시 누나 이름을 크게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라며 감격을 토해냈다. 친사촌인 고 김영도 씨는 사촌 형님과 누님에 대한 생생한 증언만 남겨놓고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302페이지 명시 고모는 우리 영웅이었어요. 김명시의 외사촌인 김재두 씨와 김필두 씨는 희망연대 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친족으로서 우리가 한 일이 너무 없네요. 라며 미안하고도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그들은 누구보다 김명시 가족의 고초를 잘 알았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김명시 남매는 외삼촌을 아버지라 불렀다. 삼남매가 감옥을 드나들고 먼 이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외삼촌이 어머니 장례며 부모님 제사를 도맡았다. 외삼촌은 해방이 되면 조카들이 활개치고 살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